이게 이제 미슐랭 가이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공식 이름은 미쉐린이래요. 미쉐린? 미쉐린. 미쉐린 타이어. 타이, 볼록볼록볼록. 요거. 그래서 해외에 있는 그 셰프들이 그거 떨어지는 거에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직장인 분들의 네. 마음속에 네. 그런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퇴직하고 치킨집을 차린다. 사실 그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예요. 네. 혼남대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 친구들을 훌륭한 셰프로 키우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가서 이제 제 돈 주고 사 먹고 혼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희 학과가 자랑 중에 하나가 대통령 인재상을 네. 6번 수상을 했어요. 진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교수님은 하루에 몇 끼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의 문화, 경제 이면의 이야기 왜 그런지 알려줄게 진행을 맡은 레인보우 이혜원입니다. 네, 오늘은요 첫 방송인 만큼 가장 핫한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외식 산업의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호남대학교 외식조리학과 학과장님이시자 교수님이신 김영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호남대학교 김영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네. 요즘 가장 핫한 프로그램 그쵸.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아이, 봤죠. 이 이야기로 이제 네.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네. 또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니까 또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되게 그런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 이게 회자가 되잖아요. 네. 아이들이 얘기를, 학생들이. 네네네. 수업 시간에 그거 봤어? 막 얘기하다 보니까 네. 안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몰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자체도 굉장히 그림처럼 아름답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실 그래요. 양식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seen is everything. 보이는 게 다다. 일단은 보이는 거에 답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고 만들어내는 것도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맛있는 걸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구나. 예.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네. 일반인들은 미슐랭이라는 단어가 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뭐 원스타, 투스타 막 뭐 이러면서 네, 쓰리스타도 굉장히 나 원스타야, 뭐 투스타야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별 때는. 달았으니까. 예.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요리사들한테. 사실 그게 이제 미슐랭 가이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공식 이름은 미쉐린이래요. 미쉐린? 미쉐린. 미쉐린 타이어. 타이. 볼록볼록볼록. 요거. 그 타이어 회사인데 그게 원래는 프랑스 거니까 미슐랭이 맞고요. 근데 그게 보면 원래 1900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옛날부터 시작했네요. 네. 그러면서 뭐 했냐면 그때는 이게 맛집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주유소, 어디 정비소, 그다음에 주위의 관광지 이렇게 소개를 하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어디 가면 맛있더라라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구독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막 갖다 쓰고. 근데 봤더니 이게 막 여기 밑에 깔려 있고 우리 그런 책들 있잖아요. 라면 그림 맞춰놓고 네네네. 그게 싫으셨대요. 그래서 1922년에 그거를 광고를 다 빼버리고 정말 이제 사서 보여야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100년이 넘었죠. 그렇게 된 게. 그래서 미슐랭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가 있고요. 네. 빕 구르망이라고 또 있어요. 그것도 뭐 미슐랭 같은 건가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45,000원 이하의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 한식도 있고 냉면집, 만두집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고요. 사실 그 3스타까지의 것들을 받기가 되게 어렵죠. 한 6번 정도 와서 그 아맹, 미스터리 쇼퍼처럼 와서 먹고 가는데 거기에서는 또 뭐라냐면요. 이 단지 음식의 맛만 가지고 음식의 모양새만 갖고 평가를 하신다고 해요. 그랬구나. 그러면 네. 그게 매년 뭔가 기준이 바뀌는 건가요? 뭔가? 기준은 같아요. 근데 이제 매년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됐는데 내년에는 안 안 될 되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군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그 셰프들이 그거 떨어지는 거에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정말요? 네. 그것 때문에 뭐 손님이 막 적게 오고 막 이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미슐랭 가이드에 노미네이트가 올라가 있다. 네. 그러면 2달 이상은 예약이 꽉 찬대요. 근데 그것도 오픈빨이라 2달에서 3달 넘어가면 좀 힘들어지고. 그래요? 예. 그게 발표되면.
근데 네. 그런 거 치고는 이제 네. 광주가 또 미식의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미식이죠. 예. 미향이라고도 그렇죠. 예, 불리는데 근데 말이죠. 네. 미슐랭 식당이 뭔가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못 받았는데 없나요? 예. 한 없죠. 개도요? 예. 미슐랭이 왜 별다른 건 그럴까요? 없죠. 왜 그러냐면 네. 그네들이 평가하는 거는 해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사실 우리 광주에서 저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계절 한정식이거든요. 나오는 것들에 나와서 그거는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좋은데 네. 그네들이 홍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그 이제 광주에서는 네. 미슐랭 식당은 없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래도 뭐 요즘에 친구들이 뭐 네. 오마카세라던가 네, 네, 네. 뭐 파인다이닝 네. 이런 데를 이제 많이 가고 인스타에도 네. 많이 올라오고 네, 하더라고요. 이런 게 지금 유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한참 힘들었죠, 코로나로. 네. 왜 힘들었을까요? 뭔가 집에 갇혀 있어서 못 나갔잖아요. 못 나가죠. 해외 못 나가고. 네. 근데 파인 다이닝 가면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아. 프랑스 음식들. 근데 어. 지금 사실 또 빠지고 있어요. 아 정말요? 왜냐면 나가요. 아 왜냐면 나갈 수 있거든, 그날은. 여기서 먹을 거면 진짜 본토의 맛을 먹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그 파인 다이닝 운영이 되게 어렵대요. 네. 이익률이 5% 정도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힘들어요. 파인다이닝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굉장히 비싼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부터 시작해가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들어가게 되면 되게 비싼 입지에 들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재료비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익률이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네. 이제 뭐 파인다이닝이나 뭐 오마카세 얘기는 조금 접어두고 네. 일반적인 뭐 외식 산업 현황 같은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외식 산업이 지금 한 거의 200조 가까이 된다고 해요. 전체적인 산업이. 굉장하네요. 네, 근데 사실 소상공인들은 힘들거든요. 특히 광주만 보더라도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네. 구도심이었던 도청 김장인가?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어렵고요. 그러면서 거기 있던 게 동명동으로 살짝 좀 옮겨갔었어요. 옮겨갔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동명동에 갔던 게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는 수완직으로 또 옮겼다가 첨단에 이제 무슨 마트 있는 쪽에 그쪽에 다시 또 활발해졌고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가는 데는 또 상무지구 그 광장 있는 쪽에 그쪽으로 많이 옮겨져 갖고 그 상권들도 되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템들이 나오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들이나 원래 있던 상권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뭐 몸집만 커졌다. 뭐 이렇게 그렇죠. 들리는데. 거기에 기업형 외식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 소상공인이 하기에는 점점 힘들어졌죠. 그렇죠. 근데 네. 직장인 분들의 네. 마음 속에 네. 그런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퇴직하고 치킨집을 차린다. 이게 다 마음속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뭔가 외식 사업에 좀 쉽게 접근을 한다라고 들리는데 사실 그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집사람 음식 좀 하니까 이걸로 하면 돼. 네. 그건 자기 입맛에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안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난 나가서 치킨 할 거야. 무슨 그래갖고 오죽하면 치킨 공화국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 선생님이 가보셨던 막 네. 식당 중에 네. 와 이것만 고치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네. 막 이렇게 좀 안타까웠다 뭐 솔루션을 주고 싶다 하는 네. 그런 식당들도 있었을까요? 많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동네 새로운 고침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네. 말씀을 많이 해줘요. 네. 그리고 또 저희는 특히 이제 저희 제자들이 창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제가 이제 오픈하거나 하게 되면 가요. 네. 가서 이제 제 돈 주고 사 먹고 혼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잘하는 친구들은요, 그걸 잘 듣고 또 바꿔요. 그리고 이제 계속 변화하는데 그냥 듣고 그대로 있는 친구들은 얼마 못 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하지 않는 외식업은 제일 많이 이 시류에 따라서 제일 많이 변해야 되는데 네. 그냥 이제 옛날에 이게 잘 됐어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호남대학교 학생들이 네. 이제 교수님한테 직접 수업을 들으면서 네. 정말 훌륭한 셰프로 자라기 위해서 네. 뭐 많은 방법을 강구할 것 같은데 네. 호남대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 친구들을 훌륭한 셰프로 키우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학교 오면 재밌어야 돼요. 네. 재밌어야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수업 열심히 하고 수업 이외에 비교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동아리별로 가르치고 어. 선배가 가르치고 교수가 가르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사교육이 없는 학과라 자격증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시간 내서 해줘요. 아 정말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팝업 레스토랑 운영을 많이 해요. 와. 레스토랑 임차를 해줘요 교수님들이. 네. 거기에 따른 메뉴들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2, 3일을 운영을 합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익금이 나면 네. 장학금으로 들어오고. 근데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교수들 같이 해요.
같이. 예, 같이 하고 아이들의 메뉴 짜면 바꿔주고 다시 한번 터치해주고 또 그런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되니까 해외 대회 수상도 많이 하고요. 저희 학과가 자랑 중에 하나가 대통령 인재상을 네. 6번 수상을 했어요. 뭐 전국 유일하게 네. 한 학과 단위로. 진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교수님은 하루에 몇 끼 드세요? 저 한 끼 에? 1.5끼 먹어요. 왜 그렇게 적게 드세요? 아니, 많이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먹으면 살이 쪄갖고 장난 아니겠어요. 아, 네. 하루에 한 3-4끼씩은 드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 돈 주고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1.5끼를 정말 소중하게 네. 한 끼 한 끼 다 맛있게 다른 데 드시고 가서.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궁금증 해결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광주에서 외식 산업을 하는 네. 그리고 외식 산업을 꿈꾸는 셰프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면서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